네. 다음 시간은 좀 더 귀 쫑긋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우리의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 우리는 왜 엔잡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을까요? 지금부터 슬기로운 엔잡 이야기를 풀어주실 박경태 강사님을 큰 박수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어,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강의라기보다는 소통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한 3년 전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유산화에 대해서도 그렇고 경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많은 했는데 지금 한 2년 만에 다시 2년 넘게 만에 다시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너무 반갑고요. 오늘 또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배돈으로 그렇게 모셨는데 안 오시다가 여기 오니까 아마 배돈이라서 안 왔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뭐, 시에 사시는 분들이 전에 오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뒤에 서 있다 보니까, 여기지, 이게 집을 좀 옮겨야 되나? 시로.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체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엔잡러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어, 저는 많은 직업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유산하라는 직업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유산하는 지금 현재 만 8년 차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달 11월 14일이 되면 저는 유산화 사업만 8년 차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는 족발도 팔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휴대폰도 팔고 있고요. 그리고 정수기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숍도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스크린장도 조그맣지만 하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제일 기대를 많이 하고 앞으로의 어떤 그런 제 사업의 방향에서 큰 또 뭔가를 펼쳐갈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세미나도 진행을 하고요. 임대도 하기도 하고요. 행사 기획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다 하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네. 할 수 있을까요? 뭐랄까요? 네.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보수인 것 같아요. 기업들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왜 한 가지의 수요만 가지고 일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저는 사실 많이 했거든요. 한 가지의 일 가지고 내가 잘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면 그 일을 하면서 살면 되는데 지금 사실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왔고요. 지금 이 시대에 예전에 어떤 그런 내 직업과 내 생각을 가지고 뭔가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한 20년 이상 자영업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엔잡러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시대를 반영하는 어떤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 한 뭐 두세 가지 정도의 직업을 가지신 분이 계실까요? 다 가지고 계시죠? 집에 계신 부군이나 또 와이프분들이 다 또 일을 하고 계실 거고 또 하나의 일이 아닌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고 계실 거고 저는 한 20가지 정도의 일은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많은 일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카카오 사태 아시죠? 카카오가 너무 많은 문어발 확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어발 확장이라기보다는 카카오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도 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 운영을 함에 있어가지고 데이터 센터가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그 서버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 서버가 불타는 바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고 많은 어떤 그런 피해자들이 나왔고 어떤 그런 상황은 조금 아쉬운 점이기는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우리 개인이 배워야 될 거는 그런 어떤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개인도 할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 우리는 하나의 직업만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항상 그거를 합리화하면서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정도고 이렇게 사는 게 맞고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하는 게 틀렸고 기업들은 문업을 확장이고 규제를 하는 게 마땅하고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해봤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보면요. 하나의 일만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어떤 전문 분야가 있으면 그 일을 열심히는 하죠. 그리고 또 뭘 하냐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요. 좋아하는 골프를 치기도 하고요.
좋아하는 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취미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등산을 하기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건 다 하거든요. 근데 왜 수입은 하나만 가져야 될까? 저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던졌어요, 저한테. 왜 수입은 꼭 하나만 가져야 될까? 하나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단호하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봐야 되고, 지금 시국엔 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금리 인상입니다,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미국 연준에서 계속적으로 일부러 경기를 죽이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적으로 상승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그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시키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들,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들은 계속적으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타격들이 누구한테 갈까? 누구한테? 우리한테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기 부채가 없이 집을 혹시 가지고 계실까요? 거의 대부분 다 있으시죠. 예를 들면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더 안 좋은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작이 되었고 이 상황이 제가 경제 쪽에 학자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이렇게 제 주변에 보면 또 주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애들이나 애들이라는 있고 친구들도 있고요.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얘기를 하고 또 실제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이 시기가 굉장히 오래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현금을 조금 보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현금이 없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 항상 금리 인상 시기에는 항상 우리 힘들다. 이자를 더 갚아야 된다. 뭘 해야 될까? 언제 좋아질까? 전쟁이 언제 끝날까?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조금 현명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금리 인상 시기에 분명히 뭐가 오냐면 금리 인하 시기가 오게 돼 있어요. 금리 인상을 가게 되면 무조건 금리 인하가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음은 금리 인하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야 앞으로 내 삶들이 조금씩 좋아지고 나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이 현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그것만 보다 보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면요. 지금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서민들이 부채가 많아지고 이 부채가 많아진다는 건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게 집에 타격을 주게 돼 있어요. 보통 지금 진주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 정도 하나요? 4억, 7억. 3억짜리면 사람들이 요즘에는 별로 안 좋아하죠. 살고 싶어야 하죠, 여성분들, 그렇죠? 최소한 잘 모르겠지만 4억 정도에서 5억 정도, 좀 많게는 6, 7억 정도는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죠. 아, 그러면 한 4, 5억 정도로 봤을 때, 5억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보통 제가 나이가 올해 43살입니다. 43인데, 애를 3명 키우고 있고요. 보통 다 비슷한 나이대라 보고 5억짜리 집을 사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평균적으로 한 2억 돈은 내 돈으로 넣고 3억 정도는 대출을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지방 부동산이 사실상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 부동산이 더 떨어질 거라 얘기를 하고요. 어. 그러면 30% 정도가 지금 떨어졌다고 하는데 5억에서 30% 떨어졌으면 1억 5천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2억을 내고 내가 3억을 주고 들어갔어요. 3억을 대출해서 들어갔어. 그럼 3억에 대한 이자를 갖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앞으로 더 올라갈까, 더 떨어질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3억으로 됐다. 5억짜리 3억이 됐다. 그러면 내 돈 2억은 없어져 버리고 3억만 빚만 남아 있는 거야. 아니면 지금 금리 인상이 계속돼 버리면 이자는 계속 더 내야 되고 내 원금은 사라질 거 이런 상황들이 서민들한테 계속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금리 인상 시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산, 집은 자산이 아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산, 그 자산이 뭘까?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거기에 있는 돈들을 빼서 어디로 들어갈까? 다시 지금 은행으로 들어가겠죠. 다시 이 증권회사에서 증권에서 은행으로 간다고요. 은행으로 가게 되면 이 증시는 계속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 떨어질 때, 떨어져가지고 쭉 갈 때 부자들은 현금을 쥐고 이걸 가지고 다시 이걸 주워 담습니다. 부동산도 주워 담고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또 다시 금리 인하가 올 거예요. 금리 인하가 오면 다시 이 돈들이 어디로 가면 이리 갑니다. 그럼 이게 오르겠죠. 그럼 부자들은 빠져요. 이게 기본 원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항시 반대로 하고 있어요. 예. 그런 어떤, 부분들도 지금 우리, 좀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두운 얘기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어둡게 듣지는 마시고, 왜 엔잡을 해야 될까? 또 기업들은 어떤 엔잡을 가져가고 있을까? 그러면 엔잡 중에 유산하라는 어떤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어떻게 좀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 그 정도로 제가 오늘 소개를 하고 마칠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들어봐 주시고, 도움이 된다면, 또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유튜브 방송도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예전에는 제가 2년 전에, 3년 전에 할 때는 유튜브라든지, 그리고 인스타,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줌을 링크를 걸어가지고, 포채널로, 오프라인과 포채널로 소통을 하면서 이게 막 방송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온라인 안에 우리가 좀 더, 많은 어떤 그런 할 것들이 숨어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말 그대로 엔잡러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올까?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시대에는 한 가지의 직업만 가지고 먹고 살기에는 굉장히 힘든 시대가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책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지금 시기에 가장 읽으면 좋을 만한 책이 하나 있어요.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시면 계실까요? 여기 오신 분이.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될 거고, 그 책 안에 내용 중에 하나 발췌해서 말씀드려보면, 전문직은, 전문직은 곤충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만큼 이게 조금 강하게 표현을 했지만,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파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다는 어떤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사실 지금 이 시대는 여러 가지 직업들을 내가 가져가는 게 중요하고, 그 책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천재를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전문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아마 각자 다 가지고 있는 직업이 있을 거예요. 그 직업을 오랫동안 하셨을 거고, 잘 하실 거고. 근데 제가 지금 들어가가지고, 여기 계신 분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이기겠죠. 그런데 그 오래되고 전문성을 가진 천재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상위 25% 이상만 들어가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근데 보통 보면요. 상위 25%까지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시작만 하면, 시작만 하면 상위 25% 안에 무조건 들어갈 수 있다. 시작만 하면.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유튜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유튜브 하시는 분, 예. 블로그 하시는 분. 전문적이진 않더라도 내가 꾸준하게 블로그를 한다. 그리고 내가 인스타를 하는데 그냥 내 일상 이런 거 말고 내 어떤 일을 통해 일을 위해서 내 어떤 매출을 위해서 인스타를 몇 가지를 한다 하시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죠. 오늘 시작하시면 여기 있는 분 중에서 거의 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의 일반 사람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해왔던 일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업들이나 뭔가 이런 어떤 앞서가는 사람들한테 지배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 누가 한 가지 일만 해라라고 말을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열심히 살아라. 회사 들어가서 도 그냥 잘 지내라. 오랫동안 일해라. 거기서 은퇴해가지고 잘 살아라. 그리고 우리 어릴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고방식을 계속적으로 배워왔고 그런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 교육의 어떤 산물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상위 25%만 돼도 된다. 상위 30%만 들어가 된다. 일단 시작해. 시작하고 나면 사람들이 바뀌겠죠. 왜? 내가 하던 일들을 쭉 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한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것을 하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겠어요. 그 사람과 연결이 되게 되겠고 또 내가 새로운 일들을 해서 거기에 수익을 발생을 시키려면 무언가 내가는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떤 행위들은 해야 돼요.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접하게 되겠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되면서 그 사람보다 다시 연결이 되고. 이게 만약에 조금 더 이게 이 구체화 시켜지고 좀 뭔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또 새로운 사람이 연결이 되면서 다른 일들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을 더 하게 될까라는 어떤 그런 사실 저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아무튼 어떤 그런 형태로 잘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꼭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잠깐 주제를 드리고 말 그대로 엔잡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만큼 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입니다. 직장인 90% 이상이 엔잡러를 꿈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나는 하고 있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또는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른 일들 또는 괜찮은 일들 또는 부업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하는 생각이나 욕구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때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안 하는 이유?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이 아직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고 싶은 한 용기가 없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데 용기도 없기도 하지만 저 일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속에서 그 직업들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진 유산이라든지 제가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할 수 있을까? 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관점에서 몰라서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근데 알려주기만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알려주기만 하면 할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밖에 나오고 굉장히 많아요. 거의 대부분 부업할 여력이 있다. 그리고 부업을 한다라고 하죠. 한 가지가 잘 되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거기서 많은 돈을 벌고 안전하게 수익이 나오고 내가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쓰지 않아도 돈이 많이 나온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면 다른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지. 포트폴리오를. 그 포트폴리오는 많은 일들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 직업에서 전문성을 가진 일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그런 돈, 또 나는 또 주식 투자를 통해서 좀 배당금이라든지 어떤 그런 돈, 투자의 소득, 또는 자영업을 할 수 있다면 자영업의 어떤 그런 성격의 돈, 그죠? 자영업을 내가 할 시간이 없다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이게 소통을 하면서 내가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정 부분 뭔가 내가 투자를 하고 배당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형태의 소득들을 다양하게 내 삶의 어떤 그런 수익의 포트폴리오로 만드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작업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한 가지 일만 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 가지고는 사실상 수익이 많아지더라도 내가 시간을 더 많이 써야 되나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 큰 부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삶이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하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많은 일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지 않아요. 네. 제가 지금 몇 가지, 한 7, 8가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일을 하려면 몸이 10개라도 모자라겠는데라고 생각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의 핵심은 그 일에 내가 전면적으로 뛰어들지 않더라도 소득이 발생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시스템을 창출을 시키면 충분히 10가지, 20가지, 30가지 얘기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얘기를 조금 들어주시면, PPT가 많긴 한데 그만 넘어갈까? 끝하지 마세요. 네. 어, 엔잡을 왜 해야 될까? 여기 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선택과 집중보다 다각화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대는 완전히 4차 산업의 혁명 시대로 들어와 있고요. 지금 소득을 발전시키는 방법도 많이 바뀌었지만 어, 지금 그 하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어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금융은 필요하지만 은행은 사라질 것이다. 은행 가서 업무 보시는 분 계실까요, 지금? 저는 몇 년째 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데, 필요한데 사라질 것이다. 은행이 사라지면 은행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직장을 잃을 가망성이 커지겠죠. 그리고 10년 전부터 2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0년 전부터, 10수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직업들이 사라질 것이다, 직업들이 소멸할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다, 이런 말들 많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1번이 뭔지 아세요? 금융입니다. 금융. 지금 제일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게 은행이고요. 은행원들이 제일 많이 직장을 잃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 기사들이. 불과 한 3, 4개월 전 기사. 제가 발췌해놓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 갖고 온 거거든요. 비슷한 얘기들이죠. 문점포. 그리고 지금 은행끼리 이렇게 합치는 거 알고 계세요? 신한은행, 국민은행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대리점을 써요. 대리점이라 해야 되는 거야지. 은행, 지점을 써요. 예, 예, 점포를 같이 씁니다. 왜 그럴까? 보수적인 조직이라 하면 은행이 최고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방송국이라든지 그런 그 보수적인 그런 조직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다. 은행들이 생존할 수가 없다. 그런 관점이죠. 근데 나는 왜 맨날 내 하나만 가지고 일해야 될까? 내 직업만 가지고 일해야 될까? 그런 관점을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면 편의점으로 들어가요. 편의점에 들어가서 편의점에서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거기서 간단하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도 많이 하고요. 바뀌는 거죠, 이렇게 계속 은행도. 비슷한 말이고. 네.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있죠. 금리 인상이고, 지금 또 뭐가 있을까요? 환율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원화의 가치가 지금, 어, 거의 한 20% 가까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10 몇 프로 정도 이렇게 20% 가까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 내가 만약에 1억을 가지고 있으면 또 1억의 가치를 못하고 8천만 원의 가치를 밖에 못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 올라가죠. 이자는 많아지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보통 보면 원자재가 우리나라에 생산이 생산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뭐 이런 원자재가 없기 때문에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이 수출에 의존하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값이 올라간다거나 금리가 올라간다거나 하면 굉장히 취약선을 가진 어떤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취약선을 가진 기업들 대부분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굴까? 내 남편들입니다. 아, 직업들을 잃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죠. 아니면 직업들이 만약에 내가 없어지고 이게 안 좋아진다고 하면 또 어디로 타격이 갈까? 결국에는 자영업, 또 영업하시는 분들, 매출을 발생시켜야 되는 분들로 연결이 되겠죠. 또 이게 잘 안 되면 또 은행으로 가게 되겠죠. 이게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자를 낼 돈도 못 버는 기업이 41%라는 건, 이 기사는 제 기억상으로는 거의 한 6개월 전, 뭐 7개월 전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기업들한테 이자를 안 갚아도 된다. 대출 원금을 안 갚아도 된다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유예를 시킨 게, 제가 알기로는 한 3년째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부실 기업들을 국가에서 보존을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갚아라라고 다시 어떤 그런 정부 발표가 난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업들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양털깎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실 기업들은 일부러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죽여버리고 국가에서 손실 보존을 해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예전에 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정책처럼 기업들을 지켜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터져버리니까, 연쇄적으로 터져버리니까 국가에까지 위험이 오게 되거든요. 연속으로 딱 터져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그런 상황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자 매우로 투잡을 뛰는 중소기업 사장, 이런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어려우니까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고요. 원자재 값 쇼크. 지금은 탈세계화, 그리고 세계들이 예전에는 서로서로 무역을 하면서 이렇게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내가 이걸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싸게 너희들 공급을 하면 너희 나라에 있는 원자재를 다 나한테 싸게 공급해달라, 이런 어떤 무역들이 가능했었는데, 지금들은 다 분리가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원자재 값이 굉장히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4, 50대 알바 너무 많이 뛰고 있죠, 지금. 대리운전 한번 불러보세요. 술 드시는 분들. 보통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40대, 50대, 많게는 60대. 이렇게. 우리 산업이 지금 타격을 많이 받고 있고요. 지금 인공지능으로 운영을 하는 어떤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특히 삼성은, 삼성이 지금 인공지능으로 최첨단 어떤 그런,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좋은 어떤 선례로 나오게 되면 굳이 사람을 써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지는 않겠죠. 기사 읽어보시면서 은행이 다 아실 거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지금은 좀 상황이 좀 이렇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기업들은 어떻게 N잡들을 하고 있을까? 기업들의 N잡이라면 조금 표현이 이상하지만, 우리가 지금 N잡러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구찌, 구찌 매장에서, 이렇게 파스타를 팔고 있다. 레스토랑 운영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핵심은 소비자들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그런 것들을 원한다. 내가 쇼핑을 하러 가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혜택은 아니지만 이렇게 인프라로 제공이 돼야만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명품, 이 명품 기업들은 보면 갑질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도 이렇게 지금 시대에 맞춰가지고 뭔가 변화를 많이 주고 있다. 그러면 이 변화를 많이 주고 있는데 나는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시면서 한번 이 기사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차 지금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도 발표를 한 게 2030년까지, 2035년까지 올 전기차로 다 친환경차로 바꾸겠다라고 그렇게 정책들을 다 발표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떤 엔진 기술도 보기를 하고 전기차에 올인하겠다. 혹시 전기차 운행하시는 분 있을까요? 저는 전기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내연기관차를 못 탈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은 많아요. 사실 뭐 아직 이르지 않냐, 아직 조금 위험하지 않냐, 조금 더 있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제가 지금 EV6라는 전기차를 하나 사가지고 지금 한 5, 6개월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내연기관차는 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좋은 장점들이 많아요. 일단은 우리 남자분들은 또 속도감을 좋아하시잖아요. 굉장히 토크가 좋습니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느 정도로 좋냐면 EV6 그냥 노멀한 그냥 기본형이에요. GT 아니고요. GT가 아니고. 근데 그 차가 제가 밟고 싶어서 밟으면 아우디, 벤츠 고승차들 있죠. 벤츠는 AMG가 되겠고 아우디는 S 시리즈가 되겠고 BMW는 M 시리즈가 되겠죠. 그런 차들보다 그런 차들의 중간급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EV6 GT가 이 국제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뭐 토크나 이런 차 경주하는 뭐 이런 대회 하는 거 있잖아요. 포르쉐도 이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토크발이 좋거든요. 굉장히 차가 많이 빠르게 나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작동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휘발유, 경유 지금 휘발유가 좀 싸니까 뭐 그런 어떤 내연기관 그 기름을 써서 이렇게 움직이는 내연기관 차들과 이 운영 비용을 비교를 해봤을 때 저점 차를 많이 타는 사람들은 10분의 1까지 차이가 나요. 그게 돈이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돼요. 네. 지금 만땅을 하면 일단 뜨는 게 한 500km 탈 수 있거든요. 500km 타는데 도로비도 반값이죠. 근데 만땅 채우는데 한 7,000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경유 지금 뭐 소렌토나 노만한 차들 기준으로 하면 10만 원씩 넘게 들어가죠. 네. 그러면 보통 한 6, 700km? 작게는 4, 500km 정도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타보면 그 차를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하고 나면 이게 변화하고 나면 글로는 안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은 어딘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 내 머리는 내 사고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3차 산업혁명 시대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2차 산업 제조 시대에 내 머물러 있는가? 내 직업은 어디쯤에 와 있는가?
돈이라는 건 이동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통이라는 건 이동을 하게 돼 있죠. 바뀌게 돼 있죠. 유통이라는 게 재래시장에서부터 물물교환에서 재래시장, 이렇게 뭐 마트, 슈퍼마켓, 대형마트, 이렇게 계속 이 온라인, 그리고 지금 쿠팡, 이게 다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쿠팡이라는 직거래, 이런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직거래죠. 직거래 이런 것들 다 바뀌었죠. 그러면 돈이 어디 있을까요? 재래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여기 직거래나 쿠팡이나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런 데 다 있죠. 대형마트도 지금 하나씩 줄여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롯데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굉장히 많이 줄여가고 있습니다. 업체 지금 다 없애고 있고 그런 것들을 물류센터 쪽으로 온라인 기업들 있죠. 쿠팡이라든지 11번가 물류센터를 사용하게끔 이렇게 개조를 시켜가지고 지금 다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이라는 건 계속적으로 이동하게 돼요. 내가 자꾸 수입이 작아지는 건 뭐 어떤 이유, 그런 관점에서 어떤 이유입니까?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유통이 이동을 하고 돈이 이동을 해버렸어요. 근데 내 직업은 내가 발생시키는 수입의 원천 내 직업은 어디에 있다? 아직 이쯤에 있으니까 지나갈 때는 괜찮았었는데 지나가 버리고 나니까 많이 없어지는 거죠. 그 이런 원리거든요. 당연한 이치거든요. 그럼 나는 여기에서 내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더 만들어 가야 될까? 수입을 어떻게 더 늘려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내가 어떤 내 개인 경제 포트폴리오 짜야 되지 않을까? 여기도 보시면 KT 매장에서 에어컨이나 전기가 다 이렇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한다는 거죠. 75년 된 브랜드 가치를 가진 샘표라는 이름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이 샘표라는 이름을 바꿔버린다. 그럼 어떤 걸 뜻할까? 항상 우리는 이런 것들은 그럼 왜? 이렇게 하는다기보다는 내 개인한테 적용을 시켜보면 돼요. 내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다. 부모님이 지어준 내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내 정체성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만큼 기업도 생존하기 위해서 75년 동안 해왔던 정체성을 바꾸면서까지 뭔가 생존을 요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많이 예전에 이 야근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 52시간 이거를 지금 통과시켜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잔업을 많이 못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업을 못하니까 시간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수입은 떨어지고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400을 받던 사람들은 300 정도를 받고요. 300을 받던 사람들은 200 정도를 받는데 저도 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물어봤어요. 저는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니까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줄었대요. 100만 원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지금까지의 삶이 400만 원, 300만 원에 맞춰져 있어요. 1000만 원 버시는 분들은 1000만 원에 맞춰져 있다고요. 비슷해요. 정말 내가 수입의 어떤 그런 성격을 바꾸지 않는 이상, 수입을 정말 1000만원에서 4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으로 확 많이 뛰지 않는 이상은 삶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씀씀이라도 그렇게 바뀌게 돼 있거든요. 세금도 많이 내야 될 것이고. 그러면 100만 원을 더 벌어야 되니까 결국에는 나가서 대리운전이라든지 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만이 살 수 있는 환경에 지금 놓여 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기사거든요. 교촌은 1등이죠. 치킨 브랜드에서 독보적으로 1등하는 브랜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촌도 또 다른 어떤 맥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다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협업한다. 지금 시대에 혼자서 내가 무언가를 잘할 수 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협업을 통해서 서로 도와주고 부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부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기업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기업들끼리 협약을 하죠. M&A를 하고. 부자들은 부자들을 소개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되게 도와주고요.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그렇게 협업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 주변 사람들을 물어 뜯습니다. 욕을 하고요. 술자리에서 그걸 안주거리 삼아서 얘기를 해야 돼. 내가 적성이 풀리고. 그러니까 아예 반대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끼리라도 정말 뭉쳐가지고 많은 것들을 논의하고 토의하고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니한테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당신 나한테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건설적으로 내가 살아가야만이. 그리고 얘기를 하면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경청을 해야 되는데 지 얘기만 하고 자꾸 내 어떤 불만이나 내 어떤 이 쏘가리를 하고는 털어내고 이렇게 해야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힘들게밖에 살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야놀자든요. 골프 시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커졌잖아요. 물론 사양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골프를 좋아하고 치고 있는데 이브티가 나고 싶은 티가 없어요. 가고 싶습니다. 네. 하이트 질러도 다른 어떤 스타트업 어떤 그런 기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HY, 한국 야쿠르트예요. 한국 야쿠르트도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고요. 유통기업으로 지금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기업들도 사실상 생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도전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개인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내 사업을 준비를 하고 수입을 창출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준비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8년 동안 하고 있는 유산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게 아니고요. 유산화가 왜 괜찮을지. 유산화는, 유자는요, 그리스어로 진정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산화는 라틴어로 건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어, 합성어고요. 회사의 이름 자체가 진정한 건강입니다. 그럼 어떤 회사일까요? 헬스케어 회사입니다. 헬스케어 회사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회사는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0개도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보통 유산하라는 기업을 소개해드리면 그거 다단계 아니야? 이렇게 하고 얘기합니다. 다단계 맞습니다. 네, 왜 맞냐? 다단계 형태로 네트워크 마케팅 형태로 유통을 시키기 때문에 이 회사가 다단계 어떤 그런 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단계 회사가 맞는 것이지 기본적인 원천은 헬스케어 회사가 맞고요. 이 회사가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 기업이라는 거. 사실 증시나 이런 주식이나 이런 쪽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얘기만 가지고도 기업 조금 다르구나라고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유선화가 왜 괜찮을까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빅테크, 빅테크라면 구글, 아마존, 애플 이런 기업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헬스케어 사업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하고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약을 드론으로 배송할 수 있는 허가를 따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미국의 가장 큰,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마트, 월마트죠. 그 월마트는 헬스케어 존을 만들어 놨어요. 마트 안에다가. 헬스케어 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트를 가게 되면 상담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요. 바로 거기에서 처방을 받고 필요한 뭐가 있겠습니까? 내 증상에 맞는 음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또 바로 추천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 놨고요.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전부 다 어떤 그런 헬스케어 기업들과 제약 기업들과 협약을 해서 헬스케어에 굉장히 많이 투자들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주변에 혹시 건강식품 안 드시는 분 계실까요?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 다 드세요. 네. 그런 것들로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유산화를 지금 8년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유산화는 헬스케어 기업이고요. 8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저는 대한민국에서 탑10 안에 들어가요. 소득으로. 네. 그러면 누군가는 이 유산화 헬스케어 기업을 다단계로 지불을 해버리지만 누군가는 기회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많은 돈을 벌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충분히 내 건강을 챙기면서 어,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된다면 알아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신한 KB도 마찬가지고요. 왜 대기업들이 이 보수적인 기업들이 헬스케어로 뛰어들고 있을까? 근데 기사가 이것밖에 없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 기사 신문 기사 같은 거 보시는 분 계십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런 기사들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 제 휴대폰을 보게 되면 캡처가 굉장히 많거든요. 수천 개가 돼요. 그런 캡처들 중에 보면 이런 기사들이 너무 많아요. 몇 개만 발전해 온 거예요. 롯데도 마찬가지고요. 자회사까지 설립을 해서 헬스케어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
여기 뭐라 나와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보험사 헬스케어 플랫폼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포인트로 건강용품을 구입하게끔 이렇게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자, 헬스케어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유통의 방식이 어떨까? 지금은 거의 대부분 어, 플랫폼을 통해서 직거래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직거래하는 구조로. 심지어는 지금 여기 보시면 기사가 직거래 내용에 관련된 기사인데, 심지어는 오늘 회라는 오늘 회라는 앱 아세요 혹시? 네, 오늘 회. 그다음에 거기에서는 어떻게 운영까지 하냐면, 회 좋아하시는 분, 회 좋아하세요 혹시? 회 좋아하세요? 한번 좋아하시는데 안 좋아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전어를 좋아한다. 아니면 전어를 먹고 싶다고 앱으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을 받고 잡으러 나갑니다. 못 잡았어요. 고객들은 기다릴까 안 기다릴까? 기다립니다. 지금 고객들. 잡힐 때까지. 왜? 나는 신선한 전어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마트에 가서 죽은 전어를 먹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바뀌었어요, 지금. 왜 기업들이 바뀔까? 기업들이 바뀐 이유가 뭘까요? 소비자가 바뀌기 때문에. 초개인화 시대입니다. 초개인화 시대.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어디에 투자하냐면 데이터에 투자를 해요. 데이터. 알고리즘에 투자를 해요. 인공지능에 투자를 한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우리는 다 데이터를 제공하잖아요. 어떤 데이터 제공하고 있어요? 인스타 하시죠? 네이버 하시죠? 검색하시죠? 그러면 계정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 계정이 아바타예요, 네, 아바타. 그러면 구글에 있는 구글 서치를 들어가면 구글에 있는 인공지능은 내 계정이 난 줄 안다고요. 아, 그냥 이놈이 들어왔구나. 이놈은 양을 검색하는 놈이구나. 이놈은 뭘 검색하구나. 그러고 나면 뭐가 떠요? 비슷하게 뜨죠. 그게 알고리즘이잖아요. 근데 그게 돈이 있어야만, 기술이 있어야만, 인재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이게 초역에 맞춤형으로 맞춰줘야 소비자들은 거기서 멈춘다고요. 멈게 만드는 건 락인 효과라고, 락인. 못 나가게 만든다. 그럼 계속적으로 서비스라든지 혜택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걸 제공해가지고 그 사람들 잡아놔야 그 기업이 생존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돈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어때? 맨날 내 말만 하잖아. 소비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내 얘기를 하고 내가 가진 사고들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연결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결국 대화라는 건 내 말을 많이 하고 들어주고 아니고 결국 그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얘기를 내가 들어주고 해주는 거 이런 게 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들만이 돈을 벌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맞추는 거죠, 소비자들한테. 그러면 지금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지금 소비자들은, 현재 소비자, 다 소비자잖아, 지금. 맞죠? 지금 소비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뭘 좋아하며, 어떤 그런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로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대화를 해봄으로써 그런 것들을 알아내야만이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와 있는 거죠. 옛날처럼 대량 생산해서 가성비로 싸게 판다? 절대 아니죠. 왜 지금 인플루언서들이나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왜 큰 돈을 벌어갈 수 있을까? 그 소비자들의 어떤 그런 진짜 감성이나 이런 것들을 파고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어렵습니까? 아니,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내가 생각해보고, 조금만 남의 입장에 생각하면, 역지사지로 남의 입장에 생각하면, 이 생각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뭐 비슷한 얘기예요. 지금 직거래들이 많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고요. 자,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드릴게요. 잠시 보세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말 그대로 직거래하는 겁니다. 회사하고 나하고 직거래하는 거죠. 내가 내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하자 해서 얼마를 빚어야 되고 한 달에 얼마의 매출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아니에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만들어진 어떤 그런 역사를 보면요. 1927년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던킨이라는 교수가 제자의 논문을 통해서 그 논문을 학술지에 기재를 시키면서 마케팅화 시켜 놓은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러면 논문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보니까 소비 패턴이
TV 광고나 어떤 매체 광고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게 많이 있지 않고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 나 오늘 어떤 영화를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 그러면 영화가 보고 싶어져요? 보기 싫어져요? 보고 싶어지죠. 내가 이걸 어느 식당 가서 이걸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 그러면 그게 먹고 싶어져요? 먹고 싶잖아요. 그런 소개를 통해서.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나하고 지인이라 쳐 이렇게. 지인이면 지인은 서로 뭘 가지고 있죠? 신뢰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신뢰의 관계. 그러면 신뢰가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사람들은 잘 믿거든요. 이런 소개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제품의 구매가 일어나는 게 85% 이상. 매체나 어떤 광고를 통해서 소비가 되게 되는 게 15%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근데 그 15%의 어떤 그런 유통 경로를 보니까 너무 유통 단계가 많은 거예요. 중간 관리자도 많고. 중간 관리자는 게이트 키프를 하거든요. 그래서 빠지는 돈들, 유통을 하면서 빠지는 돈들, 마진들,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줄여가지고 직거래를 하면 어떨까? 직거래를 하면 이게 주잖아요. 유통에 마진을 주잖아요. 그럼 이 마진을 가지고 다시 제품에 투자하면 어떨까? 그럼 제품이 좀 더 좋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소개를 시키는 사람한테 소개시킨 만큼의 매출에 대해서 캐시백을 해주면 어떨까? 라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와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들어올 때 1,000만 원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한 달에 얼마의 매출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면 괜찮지 않습니까? 지금 사이트를 보면요. 예를 들면 쿠팡은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봤거든요. 내가 하나 구매를 했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앱에 들어가서 하나 구매를 했어요. 내가 필요해가지고 드라이기를 하나 구매를 했어. 구매를 했는데 이 구매를 하는 거 옆에 보니까 추천이 있어. 클릭을 하는 거. 그러면 이 추천 내가 써보고 좋아서 추천 클릭을 해가지고 내가 링크를 날렸어. 사장님한테. 그러면 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된다. 그럼 회사에서 나한테 심부 돈이 들어오는 거야. 이거 뭐가 다르죠? 네. 다른 건 하나예요. 다른 건 하나예요. 뭐냐면 소개시킨 사람이 소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공유를 시킨 게 네트워크 마케팅인 거예요. 그 공유된 마케팅 속에서 35%를 소비자한테 환원시키겠다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게 다예요. 보세요. 자, 자 회사에서 이렇게 직거래를 했어요. 근데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라고요? 헬스케어 회사예요. 헬스케어 회사. 그럼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뭐 헬스케어 제품, 건강식품을 먹고 내 몸이 엄청 좋아졌어요.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그럼 혹시나 선물하고 싶은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누구? 네? 가족들. 가족들. 네. 저는 아버지 안 계시거든요. 네. 제가 먹고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엄마죠. 내가 먹고 좋아지니까 당연히 엄마한테 가는 거. 하물며 좋은 음식도 같이 먹고 싶은데 몸이 건강해지면 좋아지면 당연히 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안 갈 수가 없어요. 그게 건강이라는 특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와이프. 네. 남편이 안 주는 사람 많이 봤어. 주는 사람은 두 가지 이유였어요. 남편한테 이걸 준다. 딱 두 가지였어요. 거의 대부분. 너무 사랑하는 거야. 잘 없지만 너무 사랑하는 거야. 오랫동안 사랑하는 거, 오랫동안. 두 번째는 뭐냐면 주는데 가서 돈 벌어와라. 네가 아프면 안 돼. 기계로 보는 기계. 돈 버는 기계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안 주거나.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내가 좋으면 당연히 가게 돼 있는 어떤 그런 선순환이 돼야 된다.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좋으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드린 거예요. 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님이 좋으니까 누구한테 가? 부모님 친구한테 가기도 하고 부모님의 가족들한테 가기도 해요. 저희 어머니한테 드렸다면 우리 엄마가 제일 먼저 준 사람 누구예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외할머니였어요. 네. 기본적으로 오메가 챙겨가지고 다 보내주더라고. 왜? 좋아서? 아니 그냥 뭐 내가 묻고 좋으니까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네트워크 마케팅이 형성이 돼요. 예. 그런데 내가 직접적으로 다른 영업들처럼 내가 직접적으로 갖다 주거나 팔지 않죠. 유사나 플레이스토어 들어가면 유사나 앱이 있어요. 쿠팡 앱과 똑같다고요. 물론 그거보다 편하지는 않지만 앱이 있다고요. 전 세계 24개국에서 다 원서브로 사용하는 앱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사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거를. 소개하고 싶으면 링크를 거기서 날려주면 돼.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근데 잘못하는 사람들이 매출을 발산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자꾸 사재기를 시키고 하는 어떤 그런 팀으로 뭔가 프로모션을 걸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내 속에 뭔가 잘못 장착되어 있네, 지금. 사고방식들이.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완전히 다른 세상의 삶을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수입의 이상을 가져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한때 코로나 전까지 제 1년의 매출이 100억이 넘었어요. 팔까요? 아니죠. 소비하고 있는 사람.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수입의 35%를 나눠주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구조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뛰어들 필요가 없어요. 이 사업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내 건강을 지키면서 내가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한테 소개를 하면서 매출이 발생되었다. 그러면 그 매출에서 캐시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유지? 없습니다. 유지가 있으면 안 돼요. 한 달에 내가 수익을 받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유지를 해야 되고 얼마 정도 팔아야 되고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저희 회사에서는 대표적인 제품이 하나 있어요. 헬스팩이라고 종합영양제입니다. 13만 6,900원이에요.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어요. 네 가지의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항산화제, 그리고 미네랄 2점, 그리고 비타민 2점,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까지 포함된 정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은 성분들과 함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건강관리 충분히 됩니다. 13만 6,900원이죠. 근데 그게 또 10% 할인이 돼요, 경가로. 그러면 12만 3천원 돼요. 약 12만 원인데, 12만 원 종합영양제를 하나 내가 먹어보고 좋으면 먹을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 종합영양제가 전달이 돼가지고, 만약에 100개만 전달이 돼가지고, 이게 자동 매출로 내 앱에서 구매가 된다. 그럼 여러분들 얼마 정도 수익 발생하는 줄 아세요? 연봉으로 1,650만 원이 들어갑니다. 한 달이면 140만 원이에요. 왜 작습니까? 그 돈은 자산 형태의 소득입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소개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앱에서 구매를 할 때마다 생기는 수익이에요. 한 달에 140만 원 버는 사람 유산이 얼마나 있을까요? 너무 많아. 저는 한 달에 유산에서 잘 많이 벌 때 제가 7천만 원까지도 벌어봤거든요. 한도 소득으로. 예. 뭐 지금 약간 떨어졌죠. 어차피 또 계속 쭉 하면 되니까. 그런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달에 140만 원. 1년이면 반으로 줄여볼까요? 50개 주문을 전달해야 돼. 50개. 50개 못할까? 내가? 내가 평생 하면서 평생 이 제품을 섭취를 하면서 내 건강관리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같이 건강관리 할 사람들이 없을까? 내 제품 하나 정도 먹어줄 사람 없을까? 10만 정도? 많습니다, 여러분. 좋으면 계속 먹어요, 사람들. 그러면 50개 전달되더라도 1,600만 원이니까 800만 원이죠. 8, 900만 원입니다. 그럼 한 달이면 7, 8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 소득은 내가 뛰지 않아도 만들어낼 수 있는 소득이에요. 근데 그게 확장이 되면 140만 원, 70만 원 들어올까? 1,400만 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있을까 없을까요? 너무 많아요. 내가 안 봤으니까. 필요하신 분 제 개인주 찾아오시면 보여드릴게요.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갔고 이게 어떻게 짜지고 다 보여드릴게요. 사기가 아닙니다. 사기 아니에요. 아까 설명 다 드렸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그게 전부예요. 소개를 통해서. 근데 그 소개라는 게 자발적인 소비와 자발적인 소개를 얘기합니다. 강압적인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유산화를 지금은 어떤 형태로 하나?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네트워크를 싫어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가 사재기입니다. 좀 전에 그 사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돈을 투자해라는 사업들은 무조건 안 하시면 돼요,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이 되었던, 코인이 되었던, 나한테 투자를 해라는 건 절대 안 하시면 돼요. 네, 그거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왜? 투자를 해라는 사람한테 뭔가 이익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구조는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너무 한계가 많았어요. 한계. 뭐냐면 어디 가서 교육을 들었어야 됐고요. 내가 차를 타고 운전을 했어야 됐고요. 2박 3일 동안 갇혀 있었어야 됐고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한계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 일을 하면서 시간을 낼 수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열심히 투자하고 하면 좋겠지만 너무 바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온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온라인 다 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은 일터
일터가 바뀌어야 발생이 바뀐다. 공간의 어떤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온라인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추천 하나 드리면, 노트북 다 뭐 갖고 있으실 거고, 집 안에 내 책상을 하나 마련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내 공간. 거기에서 어떤 블로그 활동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미팅도 할 수 있고요. 그런 공간들. 왜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공간, 내 어떤 그런 비즈니스 공간을 밖에 다니면서 사업장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 집에다가, 작은 공간에다가, 어, 내 차도 상관이 없죠. 노트북이 없으면 휴대폰으로 전부 다 가능하죠. 사실 휴대폰은 더 쉽죠. 노트북보다는. 더 쓰기가 모바일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휴대폰 하나로 노트북 하나로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사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게 앞으로는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터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기사예요. 기사라기보다는 사진이죠. 여기에서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기립박수를 쳤던 어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TV 안에 있죠. 예. 가능하다는 거예요. 소통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대학 새내기들도 전부 다 줌이나 오프라인도 마찬가지. 지금 유튜브로 들어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오프라인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 만약에 여기 못 오신다. 그러면 매주 목요일마다 7시 반에 저희가 다음 주는 창원, 그 다음 주는 고성, 그 다음 주는 또 마산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어요. 근데 방송을 계속적으로 송출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컨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이 부분은 제가 강의를 제 천안인가 어디서 할 때 이렇게 강의를 천안에서 가서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각자의 집에서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 소통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요. 제가 3년 전에 했었던 제가 다 들고 다니면서 장비를 다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밖으로 안 오잖아요. 제가 찾아갔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한 1년 하면서 너무 힘들어 안 했거든요. 다시 이말 다시 하는 거예요. 네. 여기는 어디냐면 통영에 있는 커피숍 요거프로 적혀있죠. 저 위에 보면 요거프에서 통영 중립에 있는 커피숍이었습니다. 커피숍 대여를 해서 이렇게 네,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어떤 시간대였고요. 여기는 거제에 있는 아파트예요. 아파트. 많은 분들 와 계시죠? 집이고 아파트 집이고요. 여기는 마산 현동이라는 곳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입니다. 예. 언제 어느 곳에서든 가능해요. 만약에 내가 오늘 이게 오신 분이 처음 왔는데 내가 한번 하고 싶다 하면 가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여기는 진영에 있는 감자탕 집입니다. 예. 사람이 없는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때. 예. 여기는 의령에 있는 커피숍입니다. 의령에 있는 커피숍. 이게 아까 거제 거기고요. 여기는 창원에 있는 꽃집입니다. 꽃집. 여기 남해에 있는 이 커피숍이었습니까? 네, 커피숍. 남해에 있는 커피숍. 네. 제가 알고 있는 지인 누나의 집인데 골방이에요. 저 구석에 있는 이게 환하게 보이지만 처음에 가니까 막 커튼을 암막 커튼을 쳐가지고 술 먹어도 나 아무리도 아무 커튼을 걷어내고 이렇게 몇 명 앉아가지고 이렇게 또 강의를 했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이 보시면 보이시죠? 김성훈 사장님 처음 오신 거. 여기 삼천포 있는 커피숍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게 어떤 샵 있던 것 같아요. 안 했었죠. 1년 동안. 여기는 광주에 있는 영어 학원입니다. 원장님께서 소개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 광주 계신 분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또 이렇게 어, 뭔가 알려드리고 정보 나누고 하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안 간 데가 없죠. 여기는 고성에 있는 옷가게입니다. 옷가게. 그래도 진주 혁신에 있는 집 같아요. 네, 집. 여기는 고성. 네, 고성에 아이존빌 맞죠? 네, 여기는 어디냐면 사천에 있는 또 아파트였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찾아가면 옵니다. 오라면 안 오는데 찾아가면 와요.
네. 이렇게 찾아가 가지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소통 다 할 수 있고요. 누군가는 다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용기가 없을 뿐이고, 뭘 해야 될지 모를 뿐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르쳐 드리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면 사람들은 다 합니다. 돈이 안 들어가고 시간에 어떤 물리적인 한계, 돈의 어떤 그런 한계, 비용의 한계, 거리적인 한계, 어떤 심리적인 한계, 이런 것들이 다 상쇄가 된다니까 아는 이유가 뭐 있어. 그렇죠? 자꾸 사라 하니까 불편한 거고, 자꾸 오라 하니까 불편한 거고, 자꾸 가자 하니까 불편한 거고, 자꾸 오래 머물러 하니까 불편한 거죠. 그게 아니라면. 여기는, 제가 지은 건물 1층이에요. 지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기획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세미나도 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모여가지고 파티를 합니다. 강의 같은 건 잘 안 해요, 저희는. 강의 지금 와서 하면 되지. 돌아다니면서 파티해요. 맛있는 거 먹고요. 게임하고 놀고, 대화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놀고, 그런 것도 많이 해요. 여기서 세미나를, 이번에 그 셀라비브에 대해서, 화장품에 대해서 좀 강의를 했었던 그 자료고요. 그리고 지금 같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가지고, 멀지 않습니다. 배둔입니다. 촌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한번 놀러 와주시면, 한 달에 한 번 해요, 이렇게. 재밌지 않겠습니까? 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돈에 대한 생각도 조금 나누기도 하고요. 돈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돈에 대한, 돈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 그리고 우리가 아침마다 이게 만나요. 아침마다 9시에 출근 줌 미팅하는 걸 해요. 하면서 한 20분 정도 우리 제품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하루 감사에 대해서도 나눔을 하고요. 행복에 대해서도 나눔을 하고요. 그리고 또 경제에 대해서도 나눔을 하고요. 아침마다 월화수목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핸드폰 하나로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아침마다 소통하는 거예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시스템이라면 요거예요. 다른 거 있네요. 책임 시스템도 좋아요, 사실. 책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만 사고방식이 전환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이게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제일 좋고, 그 다음 좋은 게 이거예요. 아침마다 우리 얼굴 봐. 인사하고, 대화하고, 웃고, 이 시스템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스템도 많이 있지만, 그냥 온라인으로. 이 집 사장님 되시죠? 예. 온라인으로, 이티빙 같은 거죠? 예, 제가 여기서는 전주 웨딩홀에서 강의했다. 얼마 되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작년에 했다, 이쯤에. 웨딩홀에서 강의를 할 때 유튜브 송출이 되니까, 여기서 근무를 하시면서 이렇게 들은 어떤 사진인 것 같고요. 또 유튜브로 많이 뜰 수도 있죠. 이렇게 줌으로 또 이렇게. 줌으로, 이 줌 기능이라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좋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만나서 소통을 하려면 가야 되거나 와야 되거나 또 가서 어디 돈을 써야 되거나 커피를 사야 되거나 뭔가 밥을 먹어야 되거나 이게 많잖아요. 사실 말해서. 근데 5명 안으로 줌으로 소통해 보면 그 기능의 90% 이상을 채울 수가 있어요. 굳이 이렇게 자주 만나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온라인으로 연결시켜가지고 대화할 수 있고 일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고요. 왜 계속 만나서 돈 쓰면서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주 보면 뭐 지겨워져요. 한 달에 한 번 보면 돼요. 한 달에 한 번. 이 보시면 전 차에서 이렇게 미팅을 하고 있고, 또 그때 당시 필요한 어떤 내용들이 있었겠죠. 이렇게 강의를 듣기도 하고요. 이게 제가 본사에서 강의할 때, 보는 거거든요. 마지막입니다. 얘기하지 않을게. 그러면 한번 읽어보시고, 각자,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랜만에 사실 한 2년 넘게 만에 오늘 제가 예전에 했었던 이름은 게릴라 사업 설명회, 뭐 버스킹 사업 설명회 이런 걸 가지고 한 1년 정도 했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타 지역으로 그리고 또는 불러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집으로 사무실로 어떤 공간으로 찾아가서 이걸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 시작이 되었고요. 7시 반마다, 목요일 7시 반마다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유튜브로 송출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외적으로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또 가서 저희가 필요한 어떤 그런 정보 나눔을 해드리고 거기에서 또 유튜브 송출이나 이런 것들 다 해드려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만약에 추가적인 수입을 벌고 싶다. 추가적인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여시고 소개하신 분들하고 잘 대화를 하셔가지고 어떤 좋은 어떤 나눔들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또 이렇게 긴 시간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자주 찾아뵙도록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